자, 고대부터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고대 피라미드에 그 바이러스에 그 걸려가지고 아픈 아이의 그림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바이러스?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어떤 과학적인 것들도 건축 과정에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또 거기를 훌쩍 뛰어넘으면 여러분들 잘 아는 동물백화도 있겠죠. 뭐 자기들이 사냥하는 동물을 묘사해 놓은 거. 자,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로마 다 뛰어넘어서 중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중세에서 제가 이제 원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비잔틴이라고 하는 비잔틴 미술에 대해서 비잔틴 양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많이 다뤘을 거예요. 비잔틴은 그리스의 옛 도시명 비잔티움에서 유래한 비잔틴 대국이죠. 비잔틴 제국이죠. 흔히 동로마 제국으로 불리는데 비잔틴 대국은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324년에 비잔티움으로 천도하죠. 수도를 옮겨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도 인정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로마 노바, 슈퍼노바 할 때 노바가 새롭다는 뜻이죠. 신로마가 탄생했고 이후에 로마 제국이 쪼개지는 서로마, 동로마가 계기가 돼 있죠. 그래서 천도할 때 이 비잔티움은 이란 도시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 되었죠. 이 콘스탄티노플은 어디 있는 거예요? 흑해, 그 다음에 보스포러스 해협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 이 정도 되면 답이 나오죠. 터키 어디입니까? 이스탄불,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지정학적으로도 동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 멸망하기 전까지 1000년 이상 지속한 초기 로마 제국입니다. 재정일체 독한 종교 체제를 유지했고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카톨릭 교회로 발전하고 이쪽 동네는 그리스 정교회로 발전하면서 기독교를 약간 차이를 두면서 계승 발전을 시켰습니다. 세계사 시간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뒷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면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 동유럽 이쪽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그리스 교회의 3대 종파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 그림 제목이 유스타니아누스 황제와 수행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제가 시작할 때 제 배경 뒷배경에 지나가는 비디오가 있었죠. 그게 어디냐면 이탈리아 라벤나라는 동네예요. 거기에 있는 성 비탈레 교회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타니아스는 527년에서 565년 우리나라 치면 삼국시대 정도 되겠네요. 그때 살았던 사람으로서 잃었던 로마 제국의 땅을 회복하는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라벤나를 자기들이 되찾아야 할 땅 제1호로 삼았어요. 그 황제는 라벤나를 제국의 영토로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그곳에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봐라. 그렇게 해서 지은 성당이 바로 성 비탈레 성당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탄불 하면은 어떤 성당이 떠올라요? 성 소피아 성당이죠. 근데 거기는 성당이라는 말을 안 하고 가보면 이제 사원의 개념으로 불려요. 이 성 소피아 사원 역시 유스타니아누스 황제 시절에 건축된 건데 그는 이제 그 성 소피아 사원보다는 좀 적지만 거의 같은 구조로 이 성 비탈레 여기를 지었습니다. 성 비탈레 성당을 짓게 했어요. 이 성당 모두 아름다운 당시의 비잔틴 미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자이크로 장식되었어요. 그런데 소피아 사원은 잘 아시겠지만 16세기에 이제 아까 오스만 투르크 뭐 이렇게 넘어가고 나중에 이슬람이 거기를 점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 이슬람 사원은 어떤 형상을 거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상을 거부했던 이슬람계 정책에 의해서 그림이 대부분이 파손이 됐대요. 그런데 라벤나 교회에는 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500년대, 즉 6세기의 동로마 제국의 미술품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성달래 교회 가면은 이 두 그림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딱 보니까 이게 누구 같아요? 황제 같죠. 여기는 누구? 그의 부인 황후 같죠. 그죠? 그래서 유스타니아누스 황제는 화면의 정중앙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뭘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빵이 담긴 그릇을 들고 이동하려고 하는 장면이죠. 이 건축물의 공간을 이렇게 보면은 이 황후하고 이 황제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그랬죠. 이 근처에 이 옆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바로 이 황제가 그려져 있는 이 모자이크 맞은편에 이 황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공간 구조상 나란히 해놨지만 이 황후 이름이 테오도라인데 테오도라 황후는 여기 뭘 들고 있냐면은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빵이 있으면 뭐가 와야 돼요? 빵과 뭐 포도주. 그래서 황후는 이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역시 이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쪽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황제와 황후가 실제로 빵과 포도주를 제단으로 나르는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 나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는 각각 성서하고 그다음에 성서하고 향로를 들고 있는 그러한 두 사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뭐예요? 그다음에 당시 그 라벤나의 주교였던 그 막시미아누스가 서 있습니다. 막시미아누스는 라벤나에서의 자신의 권력이라도 한번 과시하기라도 하는 듯이 좀 크게 그려져 있고 황제보다도 크게 묘사되어 있고 머리 위에 이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좀 더 크게 그려졌네. 길이가 그죠? 예. 세 명의 시중에게 이제 둘러싸여져 있죠. 세 명의 시중에게 이렇게 세 명의 시중이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 황제가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있고 왕관을 쓴 모습이 있고 뒤에는 당시에 이렇게 후광을 그려놨어요. 그죠? 예. 자, 맞은편에 황후를 한번 볼까요? 황후도 후광이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황후가 서 있는 공간은 정원하고 실내 장식이 보이는 곳 있죠. 실내 장식이 보이죠. 정원이 있고 황제는 금빛 배경 앞에 있는 거고 황제가 좀 세서 그랬나 보죠. 예, 금은 원래 비싸잖아요. 그래서 금을 썼다라는 건 아주 그 당시에 뭐 좀 잘 나가시는 분이겠죠. 금빛 배경은 신성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중세식이 흔히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배경으로 많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황제도 감히 예수와 성모 마리아 급에 준하는 그러한 후광과 근빛 배경을 통해서 일반인들과 다른 자신의 신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황제 뒤에는 콘스탄누스 황제가 그 우리 성당 가면 P와 X라고 되어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키로 문양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모양 그리스의 첫 두 문자라고 그래요. 이게 키로 문양을 군인들의 방패에 새기도록 해서 여기 이제 새겨서 가지고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전통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양이 들어있는 방패를 든 군인들이 뒤를 따르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그냥 평면에다가 쫙 일렬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원근감이나 뭐 이런 게 전혀 표현되지 않아.
아직은 원근감 이런 걸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비잔틴 미술의 특징이 화려하기는 하지만 그런 걸 쓰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발달해서 나오는 그림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원근감이 나오기 굉장히 융성하기 직전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사실은 여기 아까 그 비잔틴 그림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이 왼쪽 그림은 치마부에라고 하는 피렌체 지방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사람의 그림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혹시 피렌체 가실 일이 있을 텐데 피렌체 역 바로 옆에 있는 성당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거든요. 한때는 어떤 연예인이 이 성당에서 만든 장미술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여행객들이 그 장미술을 엄청 사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사올지도 모릅니다. 로마에 분점을 냈대요. 스페인 광장 앞에 보면은 그 가게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 두 그림 중에 더 깊이감이 느껴지는 그림을 여러분들은 어디를 꼽을 수 있나요? 저는 이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둘 다 이거는 재단, 그 미사 드릴 때 쓴 재단에 있는 그림이고 이거는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여기는 뭔가 평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그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마부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그 뭐예요? 여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그다음에 천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그 성인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아직은 원근법은 아니지만 치마부에가 그린 이 마이스타 오브 산타 트리니타 그 마이스타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비해서는 아직 원근법이 여기도 완벽하진 않지만은 조금씩 변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온 시대도 보면 여기 13세기고 여기는 벌써 15세기잖아요. 많은 차이가 나기는 해요. 자, 이 치마부의 그림은 피렌체 산타 트리니타 성당의 중앙 재단에 걸려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피렌체에 가면은 들리는 데가 바로 이 우피치 미술관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 전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당 중앙 재단에 걸려 있었는데 화려하게 장식이 된 옥자 보이시죠? 그다음 옥자 하단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보면 여기도 약간 원근감이 보이죠. 깊이감이 보이잖아요. 둥글게 묘사된 마리아 발 밑에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죠? 예. 계단이나 그다음 하단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림 속 공간에 깊이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치마부의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인체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양식화해서 묘사하면서도 면밀한 자연 관찰에 주의를 기울인 최초의 예술가로 흔히 꼽고 있습니다. 이 옥자 밑에 있는 예언자 4명을 그려놨는데 여기서 보면 입체감이 나타나도록 조금씩 돼 있고 또 명암을 주면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주로 명암을 통해서 입체감을 시도를 했던 화가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사실은 이제 원근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게 되는데 좀 더 그래서 이 그 마돈나하고 복음서 저자인 성 요한 즉 여기 마리아하고 성 요한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그림을 그리도록 했던 기증자 2명이 여기 표현이 된 겁니다. 예수고 여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죠. 그죠? 이 그림이 어디 있다고?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에 있는 소위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거든요. 더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이 원근감이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반원통형의 이 둥근 천장을 그려놨죠.
이 둥근 천장을 가진 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그림의 공간 처리는 어떻게 보면 프레스코에 처음으로 사용된 선원근법.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선원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선원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때 그려진 이 그림은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성당 한쪽 벽에 이제 그려진 건데, 이 프레스코 벽화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안에 들어가 보곤 충동이, 이 안에 속 들어가 보곤 충동까지 생길 정도. 그래서 당시에 여기에 온 사람들이 이거를 평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안으로 파가지고 그렸구나. 그 여러분들 성당 옆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실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로 착각을 할 정도로 그랬다고 그래요. 자, 이때 이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다음 강의 브루넬스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꼭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앞에 마리아와 마돈나, 마리아와 요한,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돈을 낸 당시에, 여기는 남자고 이거 여자겠죠. 이런 색깔도 비쌌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래서 자기를 좀, 내가 이거 하도록 돈 냈으니까 나도 표현해줘,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이제 원근감이 조금씩 나타나죠? 진짜 배기 원근감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